안녕하세요. 재테크농부입니다. FOMC 결과 등을 분석하여 현재의 시장이 저점에 도달했는지 확인해보고 이런 하락장일 때 어떻게 좋은 종목을 찾아야 할지도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해당 영상은 개인적인 의견일 뿐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어제 시장은 거의 보합이라고 할 정도로 마무리했는데요. 다들 아시겠지만 어제 시장 역시나 엄청난 변동성을 보여줬습니다. 현재 지수는 과거로 돌아가면 21년 1월 지수입니다. 이렇게 선으로 연결해서 보면 계속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봉 차트로 보이면 또 다른 모습이 보입니다. 어느 정도 바닥을 다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차트보다 기업의 가치를 보고 주식을 투자하지만 어느 정도 시장의 심리나 단기 매수 매도 트레이딩을 할 때는 참고하는데요. 보시다시피 13,500대를 지지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새벽에 FOMC 회의 결과가 그리 좋게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만약에 이 박스권이 깨진다면 사람의 심리로 인해 투매 구간이 또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좋은 종목을 더 싼 가격에 주울 수 있는 기회가 오는 것이죠. 제가 커뮤니티 게시판에도 올려드렸지만 다시 한번 FOMC 결과를 보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시장의 하루 동안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오늘 새벽 FOMC 결과 발표 이후 나스닥이 고점 대비 4.4%나 하락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판에 끌어올려 보합으로 마무리한 점은 시장이 FOMC 결과를 어느 정도 예상했다고 생각합니다. 정말로 예측하지 못했다면 지금 같은 큰 변동성장에서 5에서 6% 이상 하락하며 마이너스로 마무리했을 것입니다. 지금 보시는 차트는 바로 2일 전의 나스닥 차트입니다. 장중에 나스닥이 5% 이상 하락하면서 과매도가 나왔지만 매수세가 많이 들어오면서 저점 대비 5.8%나 상승했습니다. 이렇게 큰 변동성장에서 가장 큰 이벤트였던 FOMC가 안 좋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양전했다는 것은 다시 한번 시장이 정했다는 뜻 같습니다. 지금같이 큰 변동성은 시장만 그런 게 아닙니다. 어제 발표된 마이크로소프트 실적 발표 당시 아주 좋게 나왔지만 단순히 클라우드 매출 성장률이 2% 하락했다면서 투매가 나와 주가가 순식간에 마이너스 5% 가까이 하락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가이던스가 좋게 나오면서 마지막에는 양전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오늘 FOMC 결과 직후 나스닥의 모양은 마이크로소프트와 비슷한 모양을 보여줬지만 결국 미래에는 나스닥이 좋아질 것을 예상하며 끌어올린 것이죠. 오늘 새벽에 커뮤니티 게시판에 업로드해드렸지만 간단히 파월의 기자회견 내용을 정리해보겠습니다. 고용이 양호하나 임금이 빠르게 오르고 인플레이션도 심하며 공급망 이슈도 심해질 것이라는 등 특별히 큰 악재는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금리를 갑자기 0.5% 올릴 수 있다는 말과 여름 이전에 조기 양적 긴축 가능성을 말하면서 시장이 하락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금까지 분석한 내용을 보면 다 예상되는 발언이었습니다. 며칠 전에 올려드린 영상처럼 뱅크 오브 아메리카와 빌 에크먼은 0.5%를 한 번에 올려야 한다고 말했고 조기 테이퍼링 종료 및 긴축 우려는 이미 여러 번 뉴스에 나왔습니다. 4차례 금리 인상도 예상됐고 최대 5번까지 예상하는 뉴스도 나왔습니다. 이미 금리 인상과 긴축 우려로 나스닥은 고점 대비 15% 이상이나 하락했으며 오히려 강한 긴축 정책을 통해 경기 침체에 빠지는 스태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오늘 FOMC 결과를 보면 우리가 생각했던 범위 안에 들어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악재인 러시아 전쟁 이슈를 봐보겠습니다. 오늘 나온 소식으로 미국과 러시아가 화해를 하려는 제스처를 보이고 있습니다. 안전보장 서면을 러시아에 전달했으며 몇몇 사람들은 미국이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 방지에 대해 찬성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국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미국이 우크라이나에 살고 있는 자국민들에 대해 출국을 강제하는 게 아닌 권고하는 조치만 함으로써 어느 정도 크게 터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예상한 듯합니다. 또한 왕이 중국 외교부 장과 안토니 클린켄 미국 국무장관이 전화통화를 하면서 여러가지 말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중국은 미국한테 자신들은 긴장 고조를 피하기를 원한다고 말했으며 미국의 긴장 완화를 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 편을 들면서 러시아 안보를 위협하지 말라고도 했는데요. 중국도 거들면서 미국한테 요청하는 것을 보면 베이징 올림픽을 앞둔 상황에서 전쟁을 피하고 싶은 느낌이 강하게 든 듯합니다.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러시아가 미리 말을 맞춘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은 이번 베이징 올림픽에 모든 사활을 걸었습니다. 뉴스를 보시면 시진핑과 푸틴이 더욱 견고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 듯하는데요. 보시면 푸틴 대통령이 베이징 올림픽에도 참석한다고 합니다. 중국이 코로나 사태 진원지로 욕을 먹고 있고 헝다 사태 등
중국 내부 사정이 많이 좋지 않으며 이 상황에서 올림픽을 통해 반전을 해야 하는데 미국은 인권 문제로 인해 이미 이 올림픽을 외교 보이콧했습니다. 여러 문제를 해결하고자 중국이 나홀로 금리 인하하며 외국 자본을 유치하려 하지만 아직은 많이 힘들어 보입니다. 이러한 악재가 시진핑 권력 승계에 계속해서 나쁜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은 이번 미국과 러시아 사태를 해결함으로써 중국이 살아있음을 보여준과 동시에 올림픽을 통해 건재한 이미지를 보여주려고 하는 뜻합니다. 중국이 러시아와 미국 사이를 중재하며 외교적으로 해결하자는 신호를 보냈고 미국도 그에 답해 러시아에 서면 답변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과 러시아가 한 발 물러나면서 해결할지 아니면 더욱 감정골이 깊어질지는 모르지만 여러 정황들을 봤을 때는 큰 싸움까지는 번지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도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 항상 이 이슈는 잘 관찰해야 할 듯합니다. 지금 보여드리는 주간 선행 지수는 경기 침체, 즉 큰 하락을 맞추는데 가장 확률이 높은 지표입니다. 이 지수가 갑자기 10% 이상 하락하거나 0% 아래로 떨어지면 경기 침체가 곧 나타난다는 뜻인데요. 최근 40에서 50년 동안 다른 지표들에 비해서 월등한 적중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경기 침체를 미리 맞추는데 가장 신뢰성이 있고 IT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사태 등을 맞췄습니다. 제가 최근에 분석해드린 작년 10월 하락장에서의 주간 선행 지수와 현재 기준 주간 선행 지수값을 비교해보면 3달간 약 4%가량 하락했고 완만하게 하락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있었던 IT 버블이나 리만 브라더스 등 경기 침체를 시작하는 평균 퍼센트는 0.48%입니다. 아직 이 부근에 전혀 도달하지 못했습니다. 즉, 이 지수가 0% 정도에 근접해야 경기 침체가 올 확률이 높다는 것이고 지금 당장은 경기 침체까지는 걱정을 안 해도 될 듯합니다. 오늘 테슬라의 실적 발표가 새벽에 있었는데요. 보시다시피 회색선이 장후의 그래프를 보여주며 보시면 변동성이 아주 컸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프리장에서는 1.11%가량 하락하고 있습니다. 역시나 어닝 서프라이즈로 실적이 나왔는데 왜 이렇게 변동성이 컸을까요?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나왔습니다. 먼저 EPS와 매출 모두 어닝 서프라이즈로 나왔고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65% 증가, 순이익은 700% 이상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총 마진이 27.4%로 전분기 26.6%에 비해 0.8% 올랐습니다. 차를 팔 때마다 남는 돈이 점점 더 많아진다는 뜻인데요. 일반적인 내연 기관차 회사들의 마진이 10% 중반대인 것을 보면 얼마나 큰 마진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테슬라 보험 서비스가 본격 출시됐으며 이 사업은 테슬라의 마진을 더욱 높일 수 있는 사업 분야입니다. 그리고 올해 테슬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크게 업그레이드 될 것이라고 말했는데요. 하지만 여전히 공급망 문제로 인해 생산량을 못 따라가고 있고 올해는 신규 차종 판매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세미트럭이나 사이버트럭, 그리고 모델2도 없다는 말이죠. 평소 같은 시장이었으면 충분히 상승할 만하나 마이크로소프트 실적도 엄청 잘 나왔는데 하락한 것을 보면 테슬라도 어쩔 수 없이 하락했다가 보합으로 마무리한 듯합니다. 그래도 아직까지 빅테크들의 실적은 시장의 예측치를 상회하며 조금씩 나스닥 상승을 유도하는 것 같습니다. 내일 새벽에는 세계 시총 1위 애플의 실적 발표가 있습니다. 애플은 최근 3분기 실적 발표 때 공급망 이슈로 인해 실적 발표 후 하락했다가 다시 상승했는데요. 애플마저 잘 나올 것으로 기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실적을 발표한 마이크로소프트와 테슬라 모두 가이던스도 좋고 기업 가치도 계속 커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기업들의 주가는 어떤가요? 나스닥이 15% 이상 하락하면서 작게는 10%, 크게는 20% 이상 하락하고 있습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시장이 하락할 때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좋은 주식들을 찾아야 합니다. 기업의 가치는 계속 커지나 외부 요인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하락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나왔던 빅테크인 마소와 테슬라 실적 역시나 계속 좋아지고 있고 시장에 예측치를 넣으면서 기업 가치는 커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빅테크 기업들이 크게 주가를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근 2-3일간 나스닥이 유난히 큰 변동성을 보이면서 공포지수인 빅스가 30 이상으로 급등했고 현재는 4.6% 하락하며 다시 30 아래로 돌아갈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30이라는 숫자는 코로나 이후 3번밖에 없었으며 이렇게 꼭지점을 찍고 하락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이 꼭지점이 아닐 수도 있고 최근처럼 꼭지점을 찍고 내려왔다가 다시 급등할 수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시 저점을 찍으러 갈 것입니다. 코로나 때 이 빅스 수치는 엄청나게 급등했고 오랜 시간이 걸렸지만
15 가까이 하락하며 나스닥은 역사상 가장 높은 고점을 찍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어느 정도 저점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제 말을 듣고 지금 저점이니 현금을 다 써서 매수하는 것은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제 예상이 100% 맞으면 저는 이미 엄청난 부자가 됐을 것이고, 시장을 예측하는 것은 전 세계 누구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단지 분석을 통해 시장의 움직임을 최대한 높은 확률로 예측을 하는 것이고, 그 예측이 틀릴 가능성에 대비해 지금도 현금을 다 쓰지 않고 일정 비율로 가지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하락장이 안정을 찾고 천천히라도 나스닥이 올라주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분은 헝가리 유대인 출신의 유명한 투자자인 앙드레 코스톨란이라는 분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오른쪽에 유명한 책을 쓴 분입니다. 이분이 한 말 중에 저한테 아주 인상 깊은 말이 있습니다. 투자에서 얻은 돈은 고통의 대가로 받은 돈, 즉 고통 자금이다 라는 명언입니다. 여러분, 지금 다들 고통을 받고 있지 않나요? 변동성이 엄청나면서 웃었다가 울었다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통은 결국 시간이 지나면 돈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는 지금 돈을 벌기 위해 고통을 느끼는 때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것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우리는 역사적인 공포장 한가운데서 피하고 도망갈 것이냐, 정면으로 부딪혀서 상대할 것인가에 대한 기로에 서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판단이 과연 우리의 인생을 바꿔주고 자산을 불려줄지는 시간이 알려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하락장을 직접 느껴보는 것도 주식을 투자하는 사람이라면 멘탈을 강하게 하는 데 있어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지금이 저점일지 아닐지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어느 정도 저점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나 저 또한 현금을 보유하며 혹시 모를 사태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혹시나 지금 시장에 대해 다른 좋은 분석이 있다면 댓글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보내세요. 절대 투자 추천 영상이 아닌 개인적인 의견이니 참고만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제 영상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